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그 내용을 한아름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소시가 오늘 아침에 분석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요번 영상도 깜짝 놀랄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애절한 목소리의 로이킴. 이번엔 영화 OST에 도전한다. 자, 바로 가수 로이킴 씨죠. 로이킴 씨가 이제는 OST에까지 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로이킴 씨와 임영웅님에 관련된 이야기 특집으로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 굉장한 비하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 로이킴 씨가 사실 쭉 내려보니까 굉장히 활발한 활동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임영웅 님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 역시 이렇게 열창을 했었다. 사실 이 로이킴 씨가 임영웅 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만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노래까지 열창했다라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소씨가 또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기도 했어요. 이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이 가요계에 번져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이 대목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특히 일반인들부터 시작해서 요즘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열창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로이킴 씨 역시 굉장한 국민 가수 중에 한 명인데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어요. 자, 보니까 이번엔 광고계입니다. 자, 덴티스 중국 허가 획득, 시장 공략 본격화. 자, 무슨 말이냐? 임플란트 전문기업 덴티스가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임플란트 업계를 아예 그냥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덴티스이죠. 사실 임영웅님이 광고했었던 이 덴티스의 파워가 이제는 너무나 거대해져서 이 관계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또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제는 중국 시장은요, 정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서 정말 막말로 100원짜리 봉지를 팔아도 이 중국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중국 인구 몇 명일까요? 제가 또 이 숫자에 약해가지고. 자, 중국 인구.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요. 중국 인구가 14억 명입니다. 와, 이런 말이 있어요. 100원짜리 봉지를 잘 팔아도 중국에다 갖다 팔면 이 중국의 14억 명이 아니라 10분의 1인 1억 4천 명만 구입을 해줘도 떼부자가 된다. 그러니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로 인해서 덴티스가 중국에 진출하는 만큼 제가 예전부터 이 중국이란 나라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한 반응, 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노래의 성향도를 놓고 봤을 때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아시아권에서 중국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예로 과거에 이 안재욱 씨 있죠? 이 안재욱 씨,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라마 배우로 유명하지만 이 안재욱 씨가 예전에 노래 한 곡을 딱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드라마 노래를 발매하기도 했지만 이 안재욱 씨가 발매한 노래 중에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중국에서 대박을 쳐서 아시다시피 중국은 특히나 의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안재욱 씨 참 안 좋은 과거가 있어서 은퇴를 했지만 어찌됐건 중국이라는 시장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노래의 스타일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한 가수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중국 진출도 너무나 기대가 된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 파워가 한 번 더 입증되는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멜론 주간 인기상에 임영웅님이 또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엔 7월 1주차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건
바로 전국에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투표와 열렬한 스밍 활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결과 가져오기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서 겹겹경사죠. 임영웅님의 이 세 번째 수상, 멜론에서도 직접적인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7월 1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 감성장인 웅도령의 3관왕,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세 번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티스트에게 실물 트로피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또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웅도령,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임영웅님이 옛날에 태어났다면 양반집 자제가 아니었겠냐? 또는 왕가의 자손이 아니겠냐? 사실 그게 아비앙토를 통해서 너무나 찰떡처럼 어울린다라는 거 잘 아셨을 텐데, 그래서 웅도령이라고 이 멜론에서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웅도령의 파워, 누가 또 입증을 하고 있을까요? 임영웅님과 함께한 지인들, 함께한 작업자분들, 다양한 분들이 깜놀 발언과 증언을 해주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재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서른도 선생님이 라디오 방송에 등장, 이 계정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송민규라고 하는 사업가, 사장님인데요. 이분이 제주 흑돼지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보니까 인스타그램인데 막 정말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어디서 정말 많이 보던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진이 이렇게 이분의 인스타그램에 기습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한 6시간 전쯤에 올라왔으니까 오전 시간대에 올라온 사진이거든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딱 엄지척을 탁 하고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마이 리틀 히어로 임영웅님께서 숙성도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고깃집의 이름이 숙성도거든요.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이 임영웅 세 글자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임영웅님 정말 반가웠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계시면서 겸손하시고 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을 그릴링, 고기를 굽는 동안 보았는데 이게 진정한 최고의 품격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옆에서 고기 굽고 있을 때 임영웅님이 함께 갔던 주변 분들에게 엄청난 배려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좀 더 사장님이 많이 썰을 풀어주셨다면 참 좋을 텐데 어찌됐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숙성도를 방문해 주시고 맛있게 식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모두의 영웅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숙성도가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이 흑돼지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자, 제주도 숙성도 본점도 있고요. 사실 이 숙성도라는 고깃집이 노형 본관, 중문점, 함덕점, 애월점, F&B 등등 정말 많은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다양한 곳에 매장이 있다. 그래서 가보면은 여기 아마 본점 매장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임영웅님이 여기를 방문해서 찍은 건지 제주도에 있는 이 다른 매장 지점에 방문을 해서 찍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정문문의 구조는 여기 사진에 나온 이 돔 형태로 보이는 요 곳하고는 좀 위치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점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 문이 혹시 후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하고 찍은 다른 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이 문 앞에서 찍은 걸 보면 어찌됐건 제주도에 있는 이 숙성도 매장에 방문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원래도 유명한 맛집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이고 제주도에 또 방문해야 하는 맛집이 생겼네. 웅지순례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생겼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기 위해 여행 장소를 꼽고 계신데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제주도 맛집도 있는 것처럼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숙성도를 꼭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사장님과 함께 엄지척을 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인데 이게 최근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길고, 마스크는 요즘에야 뭐 코로나긴 하지만, 원래 유명 연예인들은 공공장소를 갈 때, 특히 메이크업이 안 돼 있고 이러면, 마스크를 많이 쓰고 갑니다. 아마 요거는 사진 촬영 모습이었기 때문에, 잠깐 임영웅님이 마스크를 턱에서 내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코로나 시기에 방문했거나 예전에 방문했다면 진작 이 사진을 공개하셨을 거예요. 근데 따끈따끈하게 공개한 거 보니까 오늘 방문을 한 건지 아니면 주말 중에 방문한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 모습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이 손흥민 선수와 축구도 하고 이렇게 제주도에 가서 또 맛있는 고기도 먹으면서 아마 제가 볼 땐 유튜브 컨텐츠, 2집 앨범 준비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하여 해나가고 있다. 조만간 큰 거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모습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황당무계한 기사가 올라옵니다. 여기 언론사가 어딘지 아시겠죠? 자, 스포츠 경향에서 올렸는데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열애설을 부인했다? 소속사 펄쩍?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걸 정확하게 좀 전달을 드려야 루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과거 임영웅님과 함께 뽕숭아학당에 나왔던 소유씨 있죠. 소유씨. 이 소유씨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흑돼지 고깃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열애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헛소문이 번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나 봤더니 이 사장님이 입고 있는 옷의 복장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만 다르게 있으니까 임영웅님이 혹시 이 소유씨랑 같이 가서 제주도에서 고기를 먹은 게 아니냐, 이거 열애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뭐 나왔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소속사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 부인을 하죠.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보니까 제주도 맛집 숙성 고깃집 관계자가 인증샷을 소유 따로, 임영웅 따로 올렸다. 근데 이게 모두 같은 날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이 물고기 뮤직 측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포츠 경향 측에서 확답을 받았나 봅니다. 열애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연히 찍힌 사진이다. 공식 발표를 할 처지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가수 소유의 소속사 연락처도 우리는 모른다. 임영웅님은 이날 보컬 선생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러 간 것이다 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 소유씨가 찍힌 사진이 이 같은 사진에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요런 이상한 이야기가 돈 것 같아요. 보니까는 지금 스포츠 경향이라는 언론사 하나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스포츠 경향이 정말 제보를 받은 건지 자신들이 그냥 판단해보고 이 물고기 뮤직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사진에 대한 루머, 혹시 악성 루머 확산시킬 사람들에 대하여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열애설과 관계도 없고 뭐 같은 날이건 다른 날이건 임영웅님은 이날 보컬 선생님과 고기를 먹으러 갔고 소유씨는 다른 일행들과 갔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상한 루머를 혹시 가짜뉴스가 나오거나 번진다 하더라도 우리 소천사님들은 절대 놀래시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애당초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고 소속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절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설사 이 고깃집의 사진이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상한 생각 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확답을 땅땅땅 내려드리고 이 사장님의 옷이 같은 거야. 사실 이 사장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비슷한 목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날도 검은색 위에 유니폼을 입고 청바지를 입었죠. 이게 사장님이에요. 내려보면은 여기도 비슷한 옷에 청바지를 입었잖아요. 이게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사진 자체에 대한 헛소문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 스포츠 경향에서 굳이 저 기사를 낸 걸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말도 안 되죠. 무엇보다도 소속사에서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반푼어치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유씨의 사진만 싹 삭제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 그거야 이런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소혜 씨의 사진을 삭제한 게 아닐까요? 아마 소혜 씨의 사진은 나중에 뭐 따로 올라오던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티들과 이런 지금 행보들 때문에 우리 임영웅님이 참 여러모로 곤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변에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절대 아니다 라고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못을 땅땅땅 박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장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까지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쾌거 소식들을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네요. 차트의 제왕 임영웅 6월 서클 지수 점유율 1위. 제가 얼마 전부터 이 서클 차트에서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압도적인 점유율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00위권 내에 15장이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들이 전부 다 진입했다. 2023년 6월 가수별 서클지수 탑 400위권 내에 점유율 조사에서 가수 임영웅님이 400위권 내에 총 15곡을 올려놓으면서 점유율 5.4%를 기록했으며 전체 1위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파워들이 계속하여 재증명돼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음원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연속 점유율 1위에 오른 데에 이어 2022년 한 해 결산에서도 전체 1위를 하면서 그야말로 사상 유례 없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런 임영웅님의 모래 알갱이가 이제 쇼 음악 중심 쇼 챔피언에서 1위를 했고, 요번 주말에도 임영웅님의 쇼 음악 중심이 1위 후보에 올라섰지만 아쉽게도 살짝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 주에 있을 쇼 음악 중심에서는 이미 충분히 실시간 투표와 사전 투표만 잘해주셔도 음원 점수로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1위의 가능성이 넘치고 있다. 그러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지금 활약이 필요한 이번 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임영웅은 1위밖에 몰라. 위클리 남자 부문에서도 역시나 정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 하면은 1위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로 매번 투표, 음원 순위, 각종 음원 차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임영웅님은 7월 1주차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 87만 9,370포인트를 획득하면서 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6월에 이어 7월의 시작 전부터 정상을 거머쥐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압도적인 1위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적혀져 있고, 임영웅은 서클 차트 7월 7일에 발표한 상반기 차트에서 첫 저작곡 런던보이를 비롯하여 폴라로이드와 모래 알갱이로 다운로드 차트 1위부터 3위까지 점령했었던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기대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치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위상에 이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방송 프로그램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돼요. 자, 바로 임영웅님의 더 트롯쇼죠? 자, 김호중씨, 김희재님, 임영웅님 또 한 번의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자, 더 트롯쇼. 우리가 쇼 음악 중심에서는 요번 주에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 쇼 음악 중심의 실시간 투표도 살짝은 부족했고 사전 투표 점수도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더 트롯쇼 같은 경우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가 1위 후보곡인지 다 알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투표를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근소 차이로 김희재님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번 주 사전 투표에서도 이 김희재님 팬덤에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2위로 살짝 밀려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 영웅시대 분들의 실시간 투표 문자 화력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김희재님 팬덤에서도 아주 초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 8시부터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이 더트롯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김희재님 그리고 영웅시대와 김희재님의 팬덤 분들의 대격돌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만사 제쳐두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더트롯쇼 투표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많은 정말 뜨거운 열정의 실시간 투표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서 이 소씨 같은 경우도 이 저녁 8시 이전까지 최소 7시까지는 영상을 다 올려드리고 이 더트롯쇼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공유를 해볼 건데 저번 주에는 우리가 정말 근소 차이로 이 김수찬님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도 저는 승리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또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김희재님의 팬덤분들이 이 화력을 보여줬지만 저번 주보다 요번 주 실시간 투표에 총공을 하겠다. 그 열기가 지금 엄청 뜨겁습니다. 제가 뭐 김희재님의 팬덤분들의 커뮤니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열기와 파워가 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영웅시대분들 방심하고 계시다가는 정말 깜짝 놀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8시 절대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실시간 참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아쉬운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트롯쇼 우리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까지 런던보이로 그렇게 임영웅님의 노래를 폄하시키는 것도 아니고 황당무계한 행보를 걷다가 이제 와서 명확하게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를 이렇게 1위 후보곡으로 또 올려놨다. 물론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가 트롯곡인데 트롯 방송에서 1위를 못한다라는 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표를 최대한 열성적으로 해주시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또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녁 8시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한다. 자, 이렇듯 임영웅님의 파워가 지금 차트에서도 제왕으로 불리고 있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 위클리 투표에서도 정상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더트롯쇼에서도 오늘 임영웅님의 1위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깜짝 놀랄 대격돌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서점가에요. 최근 임영웅님의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라는 책자가 출간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니까 이젠 BTS의 책과 임영웅님에 대한 책이 박빙이다. 팬덤 구매 열기가 후끈하다. 자, 근데 제가 이 내용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기사 설명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이 책 다 구매하셔야 된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 현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방탄소년단과 가수 임영웅이 서점가에서 맞붙었다. BTS의 첫 공식 회고록 비욘드 더 스토리와 가수 임영웅의 분석서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가 7월 서점가를 달구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계 탑스타들의 책인 만큼 팬덤 독자들의 구매 열기가 뜨겁다. 두 책 모두 예약 완판으로 일간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기록했고 예술, 대중문화 분야에서 1위를 번갈아 기록하며 순위를 앞다투고 있다.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식 출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BTS의 책이 먼저 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지금 베스트셀러 종합 1위, 예스24 주간 베스트셀러 종합 3위. 자, 이 책은 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빅히트 뮤직, 바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서 최초로 나온 공식 오피셜 책자입니다. 그래서 BTS가 결성되고 최고의 스타가 되기까지의 이 과정과 인터뷰를
다 담았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12일에 정식 출간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가요계에서 큰 팬덤을 보유한 BTS와 임영웅 관련 저서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어 경쟁적인 구도가 형성된 것 같다. 두 책 모두 예약 판매 시작과 동시에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앞으로도 베스트셀러 순위 경쟁이 이어질 것 같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BTS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서 직접 출간한 공식 오피셜 책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까지 이 책자 안에 전부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는 임영웅님에 대하여 극찬을 하는 28명에 달하는 전문가분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또 무대에 대한 비하인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정식 책자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는 임영웅님의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가 뭐 직접 등장하거나 인터뷰를 했거나 소속사에서 인정한 책자가 아닌 모든 책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BTS의 이 책자는 공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방탄소년단의 팬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대대적으로 구매를 할 것이고 해외에서도 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온 책자가 공식 오피셜 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맞붙었다라고 해서 이거 구매하셔야 된다라는 거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다만 소속사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장려하고 있지도 않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임영웅님의 책자가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 임영웅님의 회고록이 담겨 있었다면 이 책은 또 이 방탄소년단과의 또 하나의 경쟁이 돼서 정말 불티나게 지금보다도 2배, 3배, 4배 팔려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게 공식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이것을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선택의 문제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 직접 발간되는, 출간되는 공식 책자가 나온다면 또 그 책자의 판매량은 제가 볼 땐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만 조금 참고 기다려봐야 하지 않나. 방탄소년단의 회고록 역시 10주년 기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임영웅 님도 10주년 기념으로 나올지 아니면 뭐 차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 기간에 맞춰서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언젠가 나올 그 공식 책자의 판매량은 아마 압도적일 것이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방송 등장에 대한 이야기 좀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정오의 희망곡 MBC 공중파 생방송 프로그램인 라디오에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자, 제가 요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요걸 또 들으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아주 깜놀하실 것 같거든요. 자, 제가 바로 한번 재생을 좀 해볼게요. 김신영 씨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것 같아요. 진짜 레전드예요. 와. 효도를 할 거면 네.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팅을 할 줄 알아야 그게 효도다. 맞아요. 진짜 임영웅 씨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요즘 들으셨죠? 효도를 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성공해야지 효도다. 그러면서 김신영 씨가 이러한 말을 했죠. 너무 친해지고 싶다. 요즘 너무 친해지고 싶다. 이게 6월 25일 날 나왔던 생방송 라디오 이야기입니다. 효도하기가 너무 네. 제가 저는 패브티비티도 있지만 저는 임영웅 씨랑 정말 친해지고 싶어요. 저 축구 좋아해요. 저도요. 축구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예, 저 진짜 헤딩 100번 할 수 있어요. 네, 저 200번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세트피스 잘하니까 네. 연락 한번 주시고 네. 이쯤에서 저희 노래 너무 웃기지 않나요? 임영웅님이 축구 좋아한다라는 걸 아니까 이 김신영 씨하고 함께 진행하는 진행자분이
헤딩 100번 할 수 있다. 난 200번 할 수 있다. 그래서 패스도 잘 할 수 있으니까 꼭 임영웅 씨 연락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이 여자 연예인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7월 9일날 방송된 이야기도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예, 배포가 되길 바라면서 예, 노래 듣고 올게요. 저도요.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네. 임영웅 씨 팬클럽이 이제 바로 영웅시대. 네. 이 활약이 엄청난데요. 그만큼 이제 또 선한 영향력도 엄청나다고 하죠. 예.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임영웅 씨 생일 기념으로 기부 엄청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전국 곳곳 봉사활동 많이 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어떤 팬분이 한 인터뷰를 보니까 임영웅 씨의 노래로 얻은 행복을 남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다 이러죠. 자, 들으셨죠? 임영웅님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영웅시대 분들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윤도현 씨의 똑같은 앞에서 김신영 씨의 이 MBC 라디오 방송이었잖아요. 요번엔 윤도현 씨의 MBC 라디오 방송에서 등장한 임영웅님의 또 극찬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임영웅의 런던 보이 듣겠습니다. 임영웅 씨는 트로트 가수로 사실 어떻게 보면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음악인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했었는데요. 지금 들어보시는 이 런던 보이라는 곡 들어보시면 굉장히 락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곡이고 장르가 이제는 뭐 장르 구분 없이 임영웅 씨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임영웅의 런던 보이 듣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대단하죠? 라디오 생방송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 윤도현 씨하고 김신영 씨는 정말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한 베테랑 연예 선배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친해지고 싶다, 함께 축구하고 싶다, 심지어 밴드 음악을 정말 긴 시간 동안 해왔던 윤도현 씨는 임영웅님의 런던 보이를 듣고선 이 노래는 락적인 락 그 자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넓혀가며 다장르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다. 자, 이렇게 인정하는 임영웅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안티들이나 몇몇 언론사나 말도 안 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횡포는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그 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